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시군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장수가 24.6cm로 가장 많고 이어 진한 임실 순입니다. 내일까지 약간의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설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강한 바람이 여전해 모든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유지됐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5m를 넘는 돌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6분쯤 정읍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정읍 남남서쪽 7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내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으며 유감 신고는 고창과 정읍에서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83차례 발생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첫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체포동의가 불발됐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표결 결과 295명이 참여해 반대 197표, 찬성 93표, 기권 5표로 부결된 겁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되고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체포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는 날조라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주장하는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준술뿐입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민원 해결을 위해 1억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국회 표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이크 사용 시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혐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에 나서야 합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공약을 지켜 기쁘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푸드테크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체 과정에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것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665조 원에 달합니다. 새만금을 국내 농식품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농식품 허브 전략 등을 포함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새만금과 익산, 전주를 잇는 농식품 산업의 광역적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은 그동안 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기존 주력 제조업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센터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차 전지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정부가 투자 심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전북자치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산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상생융복합센터가 군산 인피면에 들어섰습니다. 국제융복합연구원 산하 산업안전 상생융복합센터는 어제 개소식을 갖고 기업이나 노동단체의 의뢰를 받아 안전진단 연구와 산업체 법률 자문, 전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센터 설립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상생융복합센터는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 등 산업 안전을 위한 학술단체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어제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가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에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으로 축소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유암코가 페이퍼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주면 이익만 넘겨주는 셈이라며 군산시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30%가량이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400여 명 가운데 일반 병의원으로 재취업한 전공의는 112명입니다. 도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명에 그쳐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일반 병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군입대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 1조 8,07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3.4%가 늘었는데요. 익산시는 전략산업 육성과 녹색도시 조성, 사회복지 강화, 서민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 1조 8,07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 1조 6,503억 원에 특별회계 1,575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595억 원, 3.4%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41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 원, 첨단 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 10억 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23억 원 등입니다. 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인화동 유천 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35억 원, 용안 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30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25억 원, 전기 수소차 구매 지원
297억 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차질없게 추진, 에덴 프로젝트와 병행하며 생태교육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와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산형 청년 근로수당 40억 원, 청년 월세 지원 2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47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30억 원,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7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합니다. 관련 사업으로 일산산업상품권 발행 운영 259억 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27억 원,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1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 원 등입니다. 백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 관광도시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164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3억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20억 원, 일산 다이로운 빛체정원 조성 17억 원 등이 주요 세부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일산시는 삼북천 개선복구 등 안전 분야 예산을 집중 편성했고, 교육발전 특구 조성 등 교육 분야 사업 예산도 상당수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14% 정도인 우리시 역시 가용 재원에 대한 운용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민이 행복한 북격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산시 내년 예산안은 일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착각해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군산에서 원산지를 속인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유통한 제조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중국산 고추씨와 국산 고추를 섞어서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군산에서 지난 4월부터 넉 달간 14톤을 유통시켜 2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이 제조업자는 지난해에도 원산지 위반 행위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장우 군산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미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총장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시간을 더 주면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의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이전인 2021년 해상풍력 터빈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학생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도내 중고등학생 2,200여 명 중 5.2%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 포상과 벌점 부과 등 제도 마련을 담았고 매년 1회 이상 부실 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현장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12대를 적발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지난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날 단속에서 시는 체납 차량 12대, 체납액 941만 4천 원을 적발해 9대 체납액 470만 3천 원을 현장 징수했고 체납액 258만 원인 한 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또 이날 압류한 체납자 동산의 공매를 통해 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여전히 전국에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0.01명 늘었지만 전국 9개 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9월 도내 출생아는 571명으로 1년 전보다 68명,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숫자인 조출생률은 4명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내용은 총 사업비 3,548억 원에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시 컨벤션 건립비가 3천억 원, 토지비가 426억 원, 체육시설 철거비가 122억 원입니다. 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고통스러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검찰 정권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수군의 금강 천물 뜸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의 2024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장수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소라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50억 원이 투입되는 소라공원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으며 분양과 임대형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환원됩니다. 특히 소라공원은 물구나무 공원이라는 주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흔들다리 구릉숲과 실번마당, 들녘 풍경마당, 작은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축됩니다. 앞서 익산시 민간특례 사업은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등 3곳이 준공됐습니다. 군산시가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제조기계, 설비 지원 등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농식품 기업과 스마트 햇섭, 창업식품 기업, 반가공 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발굴해 지원한 결과 상당수가 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청년도전 지원 사업의 2번째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수료생은 120여 명이며 이 중 93명이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돼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사후관리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오늘 원광보건대 WM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익산시를 자원봉사 으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봉사활동에 적극 나선 시민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익산자원봉사센터는 252개 단체에서 10만 6천여 명이 등록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공인 어학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며 참여 가능 학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300명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익산시가 환경 유공시민을 선발해 오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선발된 유공시민은 금강공사 등 12개 업체 소속의 22명입니다. 이들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신속한 폐기물 수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2024 꿈다락 문화학교 청소년 교육과정 결과 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소년들이 3개월간 익산 구도심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 당시 느낌을 조향한 향수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2025년 3월 16일까지 박물관 소장품전 너머의 세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삶을 주제로 박물관 소장품 중 서화, 서예, 유화, 한국화, 조각작품 13점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